안녕하세요, 인테크입니다. 오늘은 바로 eSIM 서비스가 런칭된 날이에요. Z 플립4, Z 폴드4를 출시하면서 삼성에서 대대적으로 마케팅을 했었죠. 이제는 우리도 eSIM을 서비스하겠다. 자, 그래서 이통 3사에서 9월 1일자로 eSIM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자,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한 곳은 이통 3사, SKT, KT, LG U+, 그리고 세븐모바일에서도 eSIM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해서 통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통화를 해보니까 같은 eSIM 서비스를 두고 네 군데가 다 다른 정책을 가지고 있어요. 자, SKT, KT, U+, 메이저 3사의 경우 기존에 사용하던 유심 기반의 요금제를 eSIM으로 이동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IMEI 정보가 바뀌면서 이게 기변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약간 또 고민해야 될 지점들이 있어요. 보험이라든지 요금제 변경이라든지. 기존 유심을 eSIM으로 바꿔서 넣으면 유심 슬롯에 그때그때 유리한 요금제를 가입해서 알뜰폰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메인 회선은 eSIM으로 사용을 하고 서브 회선을 유심으로 조합하는 게 가장 좋다는 생각입니다. 자, 근데 주의사항이 좀 있어요. 기존 유심의 요금제가 유심 기변 기반으로 만들어진 요금제라면, 그러니까 5G 단말을 통신사를 통해서 구매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거를 이제 LTE 단말에 유심 기변을 해서 LTE 요금제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 유심을 다시 eSIM으로 바꿔 넣을 때는 5G 요금에 대한 강요를 당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통신사를 통한 단말 구매일 경우에 한해서인데요. 자급제 단말의 경우에는 요금제의 자유로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동통신 회사는 어떤 유형의 무언가를 제공하지 않잖아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라고 한다면 그 서비스를 런칭할 때 어떤 시나리오로 사용이 가능한지, 사용자들이 혼란스럽지 않고 이용을 할 수 있을지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제 느낌은 일단 출시하고 보자 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자, 일단 SKT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게요. 기존에 저희가 가장 먼저 기사로 접했던 게 KT에서 eSIM용 데이터 쉐어링 서비스를 런칭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SKT 도 당연히 저는 같은 요금제가 있을 줄 알고 통화를 해봤는데 놀랍게도 아직 런칭이 되지 않았고요. 준비를 하고 있다고는 합니다. 이 요금제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태블릿이나 워치 등을 LTE 버전 구매하셔가지고 사용할 때 데이터 함께 쓰기라는 이름으로 쓰던 서비스 거의 유사해요. 10,000원 언더의 요금으로 그러한 회선을 추가하고 서비스를 이용을 했잖아요. eSIM이라는 이름으로 붙여놨을 뿐이지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자, SKT의 경우는 타사에서 사용을 하던 번호를 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eSIM으로 번호 이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U+나 KT 혹은 알뜰폰에서 사용하던 번호를 그대로 SKT의 eSIM으로 바꿔서 내 폰에 넣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하나는 U+에서 폰을 쓰고 있어요. SK에서 쓰던 폰을 플립4로 교체를 하면서 기존 SKT 번호를 쓰고 U+에서 쓰던 이 번호를 eSIM으로 만들어서 여기다가 다운로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약정에 대한 부분은 일반적인 번호 이동의 정책을 따라갑니다. 위약금이 있다면 위약금을 내셔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나는 eSIM에 어떤 요금제를 선택해야 되냐, 그게 또 궁금하실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데이터 쉐어링 요금제도 있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LTE, 5G 요금제도 가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급제의 경우에 한해서 LTE와 5G 요금 중에 원하는 요금제 아무거나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통신사를 통해서 개통을 한 단말이다 라고 하면 5G 단말은 LTE 요금은 가입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러면 eSIM 차별하고 있는 거 아니냐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유심과 eSIM 동일한 정책이에요. 통신사를 통해서 단말을 구매할 때 그게 5G용이다 라고 하면 5G 요금으로 개통을 해야 돼요. 이 부분도 사실은 맞냐 틀리냐를 따지면 또 할 말이 많지만 이 영상에서는 유심도 원래 그랬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기존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넘버 플러스, 하나의 번호로 가상번호를 만들어서 두 개를 쓰는 그 서비스를 eSIM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물리번호가 두 개가 생기고 가상번호가 여기에 하나씩 더 붙어서 총 4개의 번호를 쓸 수가 있는데요. 두 개를 사용해보니까 두 개도 충분히 버거워요. KT eSIM 정책의 특징은 그런 데이터 쉐어링, 함께 쓰기와 같은 형태의 서비스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가볍게 정말 번호만 하나를 추가하려는 분들이라면 부가 서비스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완벽하게 가상 번호가 아니라 물리 번호를 부여받는 거기 때문에 각종 인증에서도 안 될 일이 없을 겁니다. KT의 경우도 모 회선의 소속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U+든 SK든 그게 어디든 상관없이 KT의 eSIM을 개통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U+ 같은 경우도 KT와 마찬가지로 데이터 쉐어링 개념의 eSIM 요금제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알뜰
모바일 폰 업체인 세븐모바일인데요. 오늘 이런 문의가 정말 많았대요. 내가 사용하던 세븐모바일의 유심을 이심으로 바꿀 수 있냐? 상담사분은 그런 생각을 했다 하더라고요. 아니 쓰던 거를 왜 굳이 이심으로 바꾸지? 그 물음을 듣고 저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거를 그럼 어떻게 쓸 수 있는 거지? 하나는 사업용, 하나는 개인용 폰으로 쓰고 있었던 거예요. 둘 다 물리 번호를 가지고 있고 물리 폰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심 서비스가 런칭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알아본 거죠. 자, 메인 폰에다가 하나를 이심으로 만들어서 정보를 넣을 수 있다면 좋겠다. 메이저 3사에 쓰고 있던 그 단말, 유심이 꼽혀있던 단말에 얘가 들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정책들은 이심을 통해서 신규 개통을 하게 되면 말이 신규잖아요. 번호가 바뀌어요.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연락처와 이런 것들이 다 어그러진단 말이에요. 이미 투폰을 사용하던 분들이 많이 유입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메이저 통신사의 정책이 각각 다 상이하기 때문에 본인이 사용하고 계시는 통신사의 정책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제가 궁금했던 부분들도 한번 문의를 해봤어요. 이심으로 개통을 한 것도 똑같이 회선으로 인정을 해주는지, 그렇다면 똑같이 결합 할인, 이게 은근히 또 메이저 통신사를 쓰는 이유이거든요. TV, 인터넷 이런 것들을 같이 사용을 하면 결합해서 할인을 생각보다도 많이 해줘요. 또 고요금제를 사용할수록 할인율도 높거든요. 자, 그래서 이 결합 할인에 이심을 통한 인정해주냐? 인정해준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이통 3사의 동일한 답변이었는데요. 자,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또 동작이에요. 메인 번호로 전화를 하고 있는데 이심을 통해 개통한 번호로 전화가 올 때 어떻게 동작할 거냐? 듀얼심 구조에 문제점이 있는데요. 한 개의 유심으로 통화를 하면 나머지 유심은 비활성화가 됩니다. 이게 왜 그런 거냐? 물리적인 모뎀이 하나뿐인 건데요. 나머지 하나는 당연히 대기 상태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만약 스탠바이 모드가 아니라 둘 다 액티브 상태로 대기를 해야 한다면 물리적으로 모뎀도 2개가 필요하고요. 이렇게 되면 배터리도 2배로 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통신 3사의 입장은 부가 서비스로 좀 해결을 해보려고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캐치콜 혹은 뭐 골키퍼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 서비스처럼 알림은 온다고 합니다. 전화가 끊어지면 너한테 이 번호로 누가 전화를 했었어 라는 건 알려주지만 실시간으로 내가 선택할 수 있게는 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저는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 게, 투폰을 쓰는 분들은 사업적으로 쓰고 있는 분들이라면 그 시간에 오는 전화를 꼭 받아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통화대기 서비스처럼 전화를 하고 있더라도 다른 번호로 전화가 오면 알려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를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자, 그리고 이전 영상에서 제가 카카오톡을 사용할 때 듀얼 넘버 서비스를 통해서 인증이 가능하고 듀얼 메신저를 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냐면 제가 그렇게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공식적인 상담사분들의 답변을 받아봤더니 인증에 관한 부분은 카카오의 정책을 따라간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그래서 가상번호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듀얼 넘버 플러스 같은 것들은 가상번호인 거죠. 물리 번호가 아니고요. 가상번호 같은 경우에서는 인증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안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도 한데요. 이심 서비스 첫날이다 보니까 저도 여기저기 통화를 많이 해보고 뭐 체험도 해보긴 했는데 생각보다도 근데 더 많이 혼란스러운 상황이더라고요. 빠르게 이러한 정책들이 좀 정리가 되고 자리를 잡아가야 소비자들이 혼란스럽지 않고 제대로 된 이심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